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충남판 제2국무회의인 충남지방정부회의가 첫 발을 뗐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15명의 시장 군수들은 첫 회의에서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명칭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이자 도와 시군의 상시소통 채널로 마련된 지방정부회의가 지난 1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정부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부의장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맡으며 도와 시군 정책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 방향 모색,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과 국가사업 제안,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정읍시 소성 배수장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2002년 말에 완공됐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지금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배수시설이 완공 13년이 지나도록 가동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로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구룡마을 주민들이 장마철이면 상습 침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성 배수장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어촌 공사에서 57억 원을 들여 2002년 말에 완공했으나 시험 가동 후 올해까지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올해도 지대가 낮은 지리적 여건으로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배수장 가동은 안 된다며 농어촌 공사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앞쪽 소성천 범람을 대비한 배수장 건설 당시 필요한 용량보다 3배 이상 늘린 배수로 건설로 인근 상류 지역에 물을 유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물만 품어달라는 요구였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배수 펌프장은 우리 지역 물 갖고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대용량의 펌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배수 펌프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상류 지역부터 우리 마을로 물을 유입시켜놓은 유인수로를 폐쇄를 시키고 이걸 가동하지 말라는 것을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나 농어촌공사는 잘못 인식하고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인전 종합마을 사이에 있는 만수천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범람하게 됩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배수장을 가동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인근 상류 지역에 우수를 유입하는 배수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며 소성천 수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배수장 가동을 시키려고 준비를 완료했다며 준공 당시 설계 기준에 의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주민들 민원에 의해 미가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농어촌 공사는 현재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며 소성천이 합류되는 하정천의 정비가 완료되면 다소 해결될 것이라며 구룡마을 침수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구룡마을로부터 침수 피해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없다며 상황을 파악해 주민들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나유인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탈당했는데요. 추가로 400명에서 500여 명의 당원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 겸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유인 부위원장이 10일 11시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김제지구당 일부 당직자와 당원들과 함께 탈당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 이후 전북지역 국민의당 당원 중 탈당 선언은 나 부위원장이 처음입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중심, 사회 중심, 국민의 중심을 새롭게 세운다는 목표하에 새로운 정치의 제3세력으로 출발했던 국민의당이 바로 구태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겉으로는 새 정치를 내세우면서 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패거리 구태 정치는 한마디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오늘로 국민의당을 탈당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정치적인 어떤 책임도 좀 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제가 신념에서 하는 겁니다. 나 부위원장은 추가로 400에서 500여 명의 당원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는 박성훈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백재현, 이인영 의원과 각각 면담을 가졌는데요. 대전시 관련 대통령 공약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이해찬 의원과의 만남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대전 의료원 건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대전시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예산 편성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재현, 이인영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대전시 대선 공약 등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과 국비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문화탐방 사진작가들을 위해 주제가 뚜렷한 특색 있는 문화재 10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이유는 증가하는 개인 도보 여행객들과 사진 동호인들에게 남원의 특색 있는 문화재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남원시가 선정한 숨은보석 10개소에는 사대부 가문의 전통 한옥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몽심제와 교룡산성을 들어가는 석축 출입문인 홍해문, 초가 지붕을 유지하고 있는 덕칠이 초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탐방객들과 사진 동호인들을 위해 남원의 숨은보석 10선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접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특색 있는 주제를 즐기는 여행용 관광객들에게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 계획을 파악하는 2017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52.1%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3.6%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당 국내 여행 휴가비로는 작년보다 2,000원 늘어난 평균 25만 6천 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도 여름휴가 제약 요인 1순위였던 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약 10%포인트 높아져 업무와 학업, 가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6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남북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새만금 내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게 될 남북도로 1단계는 총 연장 12.7km를 6에서 8차선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이 목표인데요. 남북도로는 2020년 완공 예정인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동맥이자 교통물류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